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오늘로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신 100여 분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부동산 관련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노력하고 또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토지 지번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공인중개사가 됐던 뭐 컨설팅 업자가 됐건 뭐 어느 누구가 됐건 저 이 땅 관심 있어요 했을 때 이 땅 토지 지번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토지 지번을 안 알려줘. 그러면 X 걸러야 돼요. 무조건 걸러야 돼. 그 토지 지번 안 알려주는 애들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인간들이 이 토지를 올렸던 건 간에 걸르세요. 무조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화면에 보이는 이 썸네일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실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실제 토지 강연 나가서 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유튜브에 맞게 편집을 해서 PPT 자료를 만든 내용들입니다. 가능한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쉽게 다루었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PPT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땅 사지 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는 오피셜, 좀 공식적인 내용들, 또 한 가지는 언오피셜, 약간 비공식적이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 자, 갈 길이 멉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뭐뭐 사지 마. 부동산 뭐뭐 하지 마. 그 중에서 오늘은 땅인데요. 부동산 중에 땅 사지 마. 절대 이런 땅 사지 마. 땅은 1도 모르는데 땅은 거짓말 안 한다 라는 얘기에 땅을 알아보고 있는 불인이들에게 바칩니다. 땅은 거짓말 안 한다. 그 땅을 파는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 자, 땅 사지 마 오피셜에서의 다룰 내용들입니다. 큰 단락으로 나눈 건데요. 일단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확인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땅 사지 말아라. 누가 봐도 안 좋은 땅 사지 말아라. 이건 몰랐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땅 사지 말아라. 이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좋아 보이는데 의외로 나쁜 땅 또 있거든요. 요거 사지 말아라. 번외편으로 기획, 얘네들의 수법 제가 한번 또 체크해 드리는 걸로 해서 이 내용을 제가 강연 나가서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건데 유튜브에서는 글쎄요 얼마나 응축을 시킬 수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최대한 압축을 했는데도 30분이 넘어가면 부득이하게 이제 두 편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요.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면 한 편으로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1편 끝날 때 막 애매하게 끝났다가 2편 시작 때 막 갑자기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실 때 좀 양해를 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땅을 소개를 받았어요.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 1번 토지의 지번을 받는다. 엔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찾아본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이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땅을 샀다가는 진짜 제대로 논탱이 후드려 맞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을 해야 된다. 검색창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을 하면 이런 사이트, 루리스 해서 이제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런 화면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확인하실게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경매건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와서 기입을 해놨고 이런 지번을 아까 봤었던 여기 화면에다가 그대로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이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거든요. 이런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봐야지 우리가 토지를 뭐 관심 있게 볼 때 누군가에게 살 때 당하지 않는다. 안 당해서 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실습을 해 보시자고요. 실제 진행 중인 경매건으로요.
보면은 우산리 일반 191번지 저는 뭐 알죠. 밭 계획관리지역. 이건 뭐 검색해보시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 이제 용도지역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 보면 뭐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막 소하천 예정지, 배출철, 막 모르겠어.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뭘 봐야 되냐.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 우리가 빼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것들 중에 이제 빼 나가면서 걸르시라는 거예요. 이거 걸르고, 이거 그때 체크하면 얘기한 거야. 걸러야 돼.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될 사항은 토지를 볼 때 3대장이 있어요. 3대장이 뭐냐면 이제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도로, 두 번째는 상수도, 세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하수도. 예, 다시 해야 되나? 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요 세 가지가 3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상수도랑 하수도는 지도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도로부터 보자. 도로를 보는데,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다음 화면에 확대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볼게요. 요거. 자, 가만히 보면은 어딜 봐도 좀 도로처럼 연결된 부분이 안 보이죠. 위성지도로 봐도 이 앞에 집들은 있는데, 길이 있는데 얘는 아무리 봐도 도로가 없어 보여. 이건 이제 더 확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봐도 이 도자가 없으면 도로가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이상한데 의심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길이 뭐냐, 이런 땅이 뭐냐. 자, 여기 보시면 맹지 설명드릴게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맹인할 때 맹이죠. 맹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자료형 대지라고도 하고, 지적도상에서 도로에서는 직접 진입할 수 없으나 실제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 들어갈 수 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다. 이것도 다 맹지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은 다녀도 차가 못 가면 맹지다. 자, 건축법상에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 되어야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로가 있더라도 4m가 안 되면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는 맹지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은 보는 방법은 차차 해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걸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동글뱅이 쳐놓은 것들은 걸러내야 될 것들, 쳐내야 될 것들입니다. 제일 먼저 걸러낼 땅은 맹지. 자, 근데 보면 갑자기 2번이잖아요. 2번 맹지, 주황색하고 1번 없이 갑자기 왜 2번 맹지가 나왔냐. 관찰력 좋으신 분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앞 페이지에 가면 여기에 토지의 지번을 받는다 해서 1번 동글뱅이 해놓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걸 왜 해놨냐면 토지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토지의 지번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공인중개사가 됐던 뭐 컨설팅 업자가 됐건 뭐 어느 누구가 됐건 자, 이 땅 관심 있어요 했을 때 이 땅 토지 지번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토지 지번을 안 알려줘. 그러면 X 걸러야 돼요. 무조건 걸러야 돼. 그 토지 지번 안 알려주는 애들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인간들이 이 토지를 올렸던 건 간에 걸르세요. 무조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1번 토지 지번을 받는다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맹지가 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가지 걸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토지 지번 안 알려주는 애들 거 걸른다, 쳐낸다. 두 번째 맹지 쳐낸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요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만 더 체크를 할게요. 잠깐, 도로폭이 4m 이상이어야지 집을 짓는다. 자, 도로는 땅 살 때 체크해야 할, 아까 말씀드렸죠. 3대장 중에 하나.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체크를 한번. 요 내용은 제가 향후에 아마 컨텐츠를 계속 다룰 수도 있어요. 워낙에 좀 다뤄야 될 내용들도 많고 해서. 근데 일단은 이 주의사항을 볼 때도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요런 이제 현황도로, 이렇게 생긴 도로가 4m 미만 도로고요. 약간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 됐죠.
이런 애들이 4m 이상 도로, 일단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이 정도라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도로의 너비 기준은 해당 도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최초 2차선 도로 10m 이상 진입을 하여 시작된 시점에 도로 너비가 6m였어요. 넓은 도로였다가 중간에 뭐 잠깐 도로 폭이 좁아졌어. 3m로 막 이렇게 좁아졌어.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살 땅 가봤는데 여기 다시 또 넓어 좋아 6m. 자, 이럴 때 어떠냐? 실제 공부상으로 파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어떨 것 같으세요? 얘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얘는 3m입니다. 잠깐이라도 좁아지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도로의 너비, 해당 도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도로가 잠깐 협소해졌다가 넓어지는 건 협소한 거 기준이다. 3m면은 건축허가 안 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케이스. 지적도상 도로에는 6m예요. 막 아까 그 토지 이용객을 보니까 길이 넓게 돼 있어. 근데 실제 현황 도로를 가봤더니 막 이래. 도로가 막 3m 좁아. 이럴 때는 어떨까요? 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정답은? 허가 안 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실제 현황 도로는 진입 시점부터 토지까지 줄곧 넓었어요. 6m였는데 지적도상으로 확인할 때는 길이 좁아. 3m밖에 안 돼. 이때는 건축이 가능하냐? 허가가 나느냐?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신데 이 부분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각 해당 지자체나 관청별로 그 조례나 이런 거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또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또 허가가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하셔서 허가가 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업자나 뭐 중간에 공인중개사 말만 듣지 마시고 걔네들한테 확인해보라고 했다가 얘네 뭐 그냥 뭐 어설프게 확인하고 된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직접 요런 케이스일 때는 본인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뭐 지적도상으로 뭐 한 3.5m 뭐 그러니까 차이가 4m보다 조금 작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허가를 많이 해주는 케이스를 제가 좀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또 무조건 또 그런 건 아니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라.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컨텐츠를 계속해서 몇 번 더 다룰 그럴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냥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체크만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맹지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제 3번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땅 시작됩니다. 얘들은 우리가 지켜주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이 중요합니다.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뭐 이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개발 제한 그리고 보전. 그러니까 보전이 들어가고 개발 제한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건축허가가 어지간해선 안 난다. 그러니까 이런 땅은 좀 지켜주자. 사지 말자. 샀다가 망한다. 됐죠? 걸르세요. 자, 긴 설명 안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똑같아요. 얘들은 우리가 지켜주자. 나라에 사지 말라는 땅. 공익용 산지. 뭐냐? 공익용 산지가. 자, 산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보전 산지가 있고, 준보전 산지가 있어요. 이 준보전 산지에는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고, 이 중에서 임업용 산지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익용은, 뭐, 가만 보니까 좀 뭐, 위치도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도로도 있고, 될 것도 같아. 근데, 안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준보전 산지?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집 있죠?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좀 까다로워. 그러니까 얘네들 알아볼 땐 좀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거고, 공익용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자, 바쁘신 분들은 10초씩 클릭. 보전 산지 중 하나로 임업 생산과 함께 자, 수원 보호
보전 나오죠. 보전. 막, 이런 보전 좀 하자. 지켜주자. 우리도 좀 이런 데 살자. 맑은 공기 먹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데는 공익을 위한 산이니까 웬만하면 우린 집 못 짓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지 말아라예요. 근데 꼭 파는 애들이 있죠. 근데 사니까 파는 거야. 사지 말라고요. 사면 망한다고. 사지 마세요. 자, 패스. 됐죠? 자, 우리 갈 길이 머니까 이런 좀 쉬운 내용들은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비오톱. 말씀은 들어봤을 거예요. 나라에 사지 말라는 땅. 비오톱이 뭐냐? 그리스어인데 뭐 인간과 동식물 뭐 다양한 생물 공동 서식 장소. 비오톱은 야생성 막 이렇게 해서 습지, 하천, 뭐 도심의 존재. 이게 뭐냐? 동물들, 자연 생물들 살게 하자. 인간들이 사는 땅 말고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이 살게 하는 땅. 좀 이런 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켜주자. 지켜주자. 사지 말자. 좀 이런 데서 좀 개발 좀 하지 말자. 공기 좀 좋은 공기 먹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러야 되겠죠. 사지 마세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비오톱은 이제 서울 쪽에 많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비오톱 1등급, 뭐 강북구 번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산에 연결된 그쪽 지역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비오톱 1등급이라고. 이런 것들을 나오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체크남이 이거 사면은 망한다고 그랬어. 자, 이해되셨죠? 비오톱 그럼 1등급은 되니까 2등급, 3등급은 괜찮아요? 4등급, 5등급 괜찮을까요? X. 비오톱 들어가는 거는 다 X. 걸르세요. 됐죠? 다음. 자,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획부동산의 마수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개발 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비오톱 3, 4, 5번이었죠. 자, 이거 비교적 최근 신문입니다. 2020년 8월 10일자 서울경제신문이고요. 자, 이 인천의 기획부동산 이 나쁜 X들이 땅을 팔았어요. 토지,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여의도 면적 3배 되는 땅을 2만 명한테 팔았대요. 어떤 걸 팔았냐? 개발 제한구역, 예저 3번, 준보전,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이 4번에 다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이것도 팔아먹었어요. 2만 명한테. 비오톱 팔아먹었어요. 자, 아무도 안 살 것 같죠? 이런 땅을 누가 사 그럴 것 같지만 비교적 최근에도 이렇게 2만 명이 당한다. 이런 내용들은 좀 보시면 좋아요. 다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서울경제신문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하여튼 아직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제가 이 주제로도 좀 많이 다룰 겁니다. 예. 하여튼 사지 마세요. 요 나라가 좀 지켜달라는 땅들. 됐죠? 갑니다. 자, 이제 챕터 2. 누가 봐도 안 좋은 땅.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혐오시설, 공동묘지, 추모시설, 쓰레기 매립지 뭐 이런 건 뭐 페이지 채우려고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되고. 자, 누가 봐도 안 좋은 땅, 묘가 있는 토지. 요 묘가 있는 토지랑 축사, 요 7번, 8번 같은 경우는 여기 혐오시설에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토지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같은 섹터에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걸 왜 좀 따로 분류를 했냐? 중요해서 분류를 했어요. 중요하거든요. 좀 더 그냥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래 안 살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얘랑 얘는 조금 더 깊이는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더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묘가 있는 토지는 사정묘인지 무연고 분묘인지 분묘 기지권을 반드시 확인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분묘 기지권. 이게 뭐냐?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말이 뭐 더럽게 어렵죠? 뭐 관습법상이 뭐고 지상권이 뭐고 물권도 모르겠고. 자, 됐고 요 박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한 경우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이 중에 한 가지 요건만 갖춰도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무덤이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네 땅 아니다. 누구 땅이다? 요 묘 자손들 땅이다. 네 땅 아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이 큰 길이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주거 단지예요. 보시면 자, 이런데 보면 이 밭 한가운데 무덤 좀 보세요. 이거 누구 땅이에요? 무덤 땅이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누가 집 짓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덤 있는 땅들은 은근슬쩍 어물쩍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지 말아라. 아시겠죠? 이런 거 샀다가 망한다. 눈탱이 맞는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무덤 들어가 있는 땅들 뭐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웬만하면 스킵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은 좀 들어보세요. 사정묘인지 무연고 분묘인지 분묘 기지권 성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사정묘라는 건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연고 분묘는 등기는 안 돼 있어서 나중에 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긴 한데 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가요. 자, 기존 토지 소유자가 묘 이장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여기 3번 같은 케이스예요.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존 소유자 혹은 부동산이 자, 매도 가격을 낮춰줄 테니까 네가 그냥 책임져라. 싸게 해줄게. 이렇게 싸게 해줄 테니까 그냥 이거 사서 나중에 잘 처리하시면 별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했다가 그러면 웬만하면 걸러라. 분묘 처리 과정이 생각보다 빡세요. 개인이 해도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골치 진짜 아파요.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걸르는 게 정말 건강에 해롭지 않으시니까 걸르시라는 거. 그래도 나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 꼭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은 계약까지 간다면 계약서에 묘 처리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고 위약 시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가령 계약은 무효로 한다, 해지한다 이런 특약을 반드시 기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그냥 제가 현무시설로 그냥 합친 게 아니고 요건 좀 따로 섹터를 뺐어요. 요 부분도 제가 나중에 또 체크할 이거는 뭐 많아요. 막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는 과정으로 또 가고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축사 자 이제 여기도 이거 뭐 보시면 항공위성지도는 축복이다. 파란 지붕을 조심하라. 제가 이전에 이제 뭐 경매건 영상에서도 한번 이거 체크해드린 적이 있는데 축사 만만치 않아요. 특히 이제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항공지도를 로드뷰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공위성지도가 우리 땅 사는 사람들한텐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는 대부분 파란 지붕이 많기 때문에 파란 지붕이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거기 집원을 한번 지적도를 해서 찍어보고 그 주소를 통합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걔가 이제 주소만 쳐도 뭐 축산, 뭐 어디 뭐 양농, 양계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놈 너 잡았다 해가지고 이제 축산인 거를 알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다가 여기 어디에 뭐 축사가 있습니까 하면은 또 담당자가 알려줍니다. 자, 축사 왜 그렇게 싫어하냐? 안 살아본들은 모르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냄새 세요. 매우 세요.
막 저기압일 때 흐린 날, 여름, 아우, 막, 아우, 아우, 세요. 그리고 이제 등딱지가 오색 찬란한 파리들이 여기저기 막 앉아서 막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숟가락에도 그렇고 막 앉아대요. 아,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좀, 그 반질반질한 파리들이 뭐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우리. 뭐 먹었는지 알 것 같아. 자, 괜찮아. 나 후각 좋아. 이걸 다 견뎌낸 당신은 진정한 승자냐? 그럼 이제 현자 타임 가져보자고요. 나중에 그 땅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거예요? 제가 받으시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어. 못 팔면 어떻게 돼? 망해. 그러니까 이 땅 거르자. 응? 됐죠? 자, 아직까지 2번 누가 봐도 안 좋은 땅 하고 있습니다. 9번 선화지고요. 선화지가 뭐냐? 자, 이 내용은 조금 이따 확인하시고, 선화지 뭔지, 이 내용이 이 한전 인천본부 여기에서 선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온, 얘네 그 홈페이지는 아니고 블로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발췌를 했고요. 선화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직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냐? 송전선로 양쪽 바깥선으로부터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항하는 면적의 토지 가격의 28% 정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거든요. 막 일반 뭐 땅 파는 사람들 막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막 이런 거 가지고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을 보상하네, 몇백만 원을 보상하네,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눈탱이 막 때리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이 한전에서 써놓은 거 요 내용 보시라고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보상 부분은 철탑과 선화지로 구분되며 철탑은 토지 가격으로 보상하고 현재 100%를 완료했습니다. 자, 근데 말 많잖아요. 이 선화지에 대해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뭐 바람과 관련해서도 많이 다뤘고,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이렇게 많이 좀 반대하고 길가에 들어놓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깊이 대상이다. 나중에 아까 우리는 또 팔고 나올 걸 생각을 하자. 팔고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지 말자. 자, 누가 봐도 안 좋은 땅 10번 소음이 심한 지역, 공항, 공군기지, 철로 주변, 군 사격장 등등. 뭐 이건 뭐 아까 그 혐오시설처럼 다 아는 내용이시죠? 아, 저는 헬기 소리 아주 환장하거든요. 헬기 소리랑 오토바이 소리에 아주 맛이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We will be closed in 1 month for Ice Festival.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 저처럼 예민하신 분들은 좀 이런 지역은 기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 소음 측정기 앱이에요.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으로 요 소음 측정기 앱만 다운 받으면 데시벨 단위로 어느 정도 이 측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좀 알아보러 다니시고 소음이 좀 있다 싶으시면 요거를 한번 켜가지고 데시벨을 한번 재보시면서 이걸 좀 객관화 시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소소한 팁 요거. 자, 누가 봐도 안 좋은 땅 미세먼지 심각 지역 보면 2008년, 2016년에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뭐 유명한 동네도 있죠. 요즘 시사 프로그램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막 유명한 뭐 이런 지역들 좀 내가 땅을 사고 뭐 전원주택, 전원생활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 이런 부분들도 알아보고서 좀 땅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고요. 다음, 자 12번입니다. 누가 봐도 안 좋은 땅 마지막이네요. 절개지와 경사지.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빨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 도로 비탈면이나 채석장이 생긴 땅깎이 비탈면, 이런 땅이 절개지다. 그리고 경사지도 뭐 마찬가지 개념인데 경사로 된 토지를 말한다. 아예 깎지는 않았는데 자체가 경사가 많이 있는 땅이다. 그래서 5도 이하를 평탄지, 5에서 15도를 완경사지,
15도 이상을 급경사지라고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체크할 사항은 15도. 15도가 넘어가면 거의 지자체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허가가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도 이상, 뭐 굳이 뭐 25도까지 막 급경사까지 아니더라도 15도 이상 되는 땅은 웬만하면 경관이 좋아도 좀 거르자. 분량이 너무 긴데 아무리 해도 나중에 편집할 때 아무리 막 날려버려도 30분 이내로는 못 끊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지금 제가 촬영 영상만 56분, 57분 막 이렇거든요. 일단은 한번 끊고, 한번 끊은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는 그런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제 내용이 좋았다면,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된 부분이 있으시면 앞으로는 더 이만큼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내용으로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저 밑에 구독 버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누르시면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 같이 가져가서 눈탱이 맞지 말고 망하지 말자고요.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잠시만요.